시각장애인 조주임.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조주임이라는 채널명으로 채널명을 바꾸고 나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는 곳에서 예술 행정 일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 당사자 조영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 말고 다른 이제 장애 당사자 유튜버님들의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그 장애를 어떻게 하다가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제 장애를 어떻게 제가 장애를 가지게 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32살인데요. 쭉쭉쭉쭉쭉쭉 시간을 거슬러서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초등학생 때 그냥 다들 안경을 쓰듯 그냥 평범하게 안경을 쓰면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을, 지금과 같은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네요.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때 시험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조금 칠판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을 끝나고 이제 안경을 다시 맞추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바로 이제 동네에 있는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가서 근데 그 안과의 시력 측정판은 이렇게 긴 것도 있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하게 돼가지고 요만하게 돼가지고 빔으로 하나씩 한 글자씩 쏘는 그런 시력 측정용 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왼쪽 눈 가리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읽었고, 그리고 오른쪽 눈을 그 다음 가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빔을 의사가 안 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부분만 딱 안 보이는 병이 온 거더라고요. 마치 진짜 그만한 이제 시력 측정용 빔 프로젝트 쏘는 곳에 거기만 이제 마치 아예 아무런 빔을 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제 뿌옇게 보이는 병이었던 거죠. 왼쪽 눈에 그런 증상이 와서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 의사가 완전히 좀 기겁을 해가지고 이거 보통 일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허허 웃었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때 제가 서울 노원구에 살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인 상계백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온갖 검사들을 받고 이제 시신경염이라는 병이 의심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많이들 걸릴 수도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시신경에 염증이 와서 잠깐 그렇게 안 보이는 병으로 이제 처음에 판단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를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입원을 해서 맞고 기다렸죠. 그래서 그때는 언제
이제 시력이 돌아올까. 자고 일어나면은 늘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늘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수시로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해보면서 하면서 시력이 나아지길 기다렸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오른쪽 눈에도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상계백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그때 로컬 안과에서의 그 안과 의사의 태도랑 비슷하게 되게 당황하면서 오른쪽도 안 보인다고요? 하면서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또 지난한 엄청 많은 검사들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가 레버 시신경 병증이라는 아주 희귀하고 치료 방법이 없는 난치병이었어요. 네. 그 병의 특징이 저처럼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양쪽 눈의 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어떠한 치료 방법도 없고 구체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병이 시신경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서 안 보이는 병인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신체에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신경에 미토콘드리아의 어느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시신경에 에너지를 못 보내는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신경 쪽 질환이 원래 다 신경을 이식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신경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다른 시신경을 가져와도 계속 시신경에 에너지를 못 주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는 못 보고 계속 병원 다니면서 고3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겨울방학 때 그 병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역사학과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3 때 공부를 전혀 못하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치료 방법이 없을까 해서 경희대의 한방병원에 가서 침도 맞고, 서편제라는 소설과 영화, 뮤지컬화까지 된 작품에 보면은 송화라는 주인공 여자를, 딸내미를 소리를 득음을 시키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는 부자라는 한약약이 있거든요. 그 한약약을까지 먹으면서 치료를 했는데 역시 나아지지 않았고, 민간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눈 커프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여기를 긁어내서 사혈을 하는 그런 민간요법도 받았는데 굉장히 아프죠. 눈 커프를 생사를 피를 내니까. 근데 그런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살 때 혹시나 하여서 줄기세포를 우리나라에서 치료는 현재는 불법이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줄기세포까지 치료까지 받았는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서의 한 에피소드가 이제 척수를 통해 가지고
줄기세포, 제 줄기세포를 이제 넣는데, 주사를 하는데, 이제 척수에다 넣으니까 처음에 마취를 한단 말이에요. 마취를 이제 거꾸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취를 하고 줄기세포 주사를 딱 하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마취가 안 됐던 거죠. 의사가 조선족 의사였는데 처음에 아파요 그러다가 그만, 그 다음부터는 간호사들이랑 중국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거꾸로 누워 있어서 그림자 어른어른 거리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척수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되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몇 달이 허리가 아프긴 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치료 방법을 다 하면서, 그때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제 20살이 되면 나아지겠지, 대학을 졸업하면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저를 안 죽고 살게끔 했는데, 어느 순간 날 수 있다는 희망이 오히려 저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가도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치료에 대한 것은 체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병을 장애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저가 죽겠으니까. 결국 지금 18살에 병이 와서 지금 32살이니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4년이 됐네요. 14년이 돼도 제 시력은 그때랑 똑같습니다. 뭐 치료 방법도 어떤 약도 어떤 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 진단을 받았던 서울대병원은 갈 필요가 없으니 안 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옛날 생각들이 나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분명히 이거를 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고, 어머니는 아마 울 것 같은데 많이 울지 마세요,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병이나 사고나 불운이라고 할까요? 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도 없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언제든지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이 제가 여기에서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뭐 한 팔이 없어질 수도 있고, 두 다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분명 그게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없죠. 근데 그래도 제가 눈이 안 보여도, 귀가 안 들려도, 여기서 더 다리가 없어져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내년 3월이 대선이어서 한창 여러 당들의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도 많고 얘기도 많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정치 철학자의 말이 있는데, 칼 포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냐라는 논의만 하느라 정작 중요한 논의는 우리가 하지 못했다. 누구나 좋은 지도자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지도자가 되더라도 우리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한 말이 저는 가슴에 참 깊게 남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도 그렇고 장애에 대한 사회도 그렇고 최악의 조건이 되더라도 살아갈 수는 있게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시각장애를 가졌는지 말씀을 드렸고, 제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지인들은 슬프겠고, 아, 그렇겠구나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이런 일이 주위에서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일어난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저의 차별 극복 이야기, 그리고 시각장애에 대한 이야기 등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